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 인 코리아 정행닷컴 행사사무소의 정만희 행사입니다. 제가 오랜 동안 영상을 좀 못 올렸습니다. 뭐 이러저러한 일도 있었고 조금 바빴던 부분도 있는데 이번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도 많이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를 이제 이전같이 일주일에 최대한 3개 정도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F299입니다. 아니 F299 선생님 하도 많이 강의를 해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또 올립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마 정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F299에 대한 부분에 변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최근에 E74R이라는 비자가 생겼고 그리고 E74 비자나 또는 E74R 비자의 배우자 F3 비자도 일할 수 있게끔 조금 오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내가 E74 그리고 E74R이었을 때는 F299 신청하는 게 가족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GNI 1.5배로 너무나 힘든데 그러면 아내가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잖아요. 자격 외 활동허가 받으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부끼리 소득을 합해서 GNI 1.5배 맞춰도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있어서 요거 관련해서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하고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세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출입국 이민행정을 가장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비자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정만희 행사인데요. 자, 오늘은 동일한 같은 매뉴얼에 나와 있는 소득 요건, 지금 가족이 한국에 있으면 GNI 1.5배를 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은 이게 좀 7,500 정도 되거든요. 7,500만 원. 혼자서 벌기는 어려운데 이게 합산이 가능할까요? 합산 누구하고요? E74나 E74R 또는 아내 F3 17이죠. 이 비자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하고 소득을 합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 자세히 보면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지침상의 내용입니다. 생계 유지 능력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을 할 것 아래 여기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모두 충족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동반가족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의 생계 유지 능력 요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누구를 본다고요? 주체류자의 생계 유지 능력 요건으로 심사를 한다. 이것만 보면은 E74 그다음에 E74R 비자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F3잖아요. F3인 경우에는 생계 유지 능력 요건은 누구를 보느냐? 주체류자의 생계 유지 능력으로 요건을 심사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생계 유지 능력은 생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소득과 두 번째는 자산, 에셋이에요, 에셋. 이 두 가지를 생계 유지 능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동반가족은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생계 유지 능력을 볼 때는 신청일 F299 비자로 변경하는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주체류자 누구죠? 네,
E7-4나 E7-4R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밑에 연간소득을 보면 연간소득의 주체, 누가 이 소득을 만들어야 우리가 계산을 하겠느냐라는 얘기인데, 자,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가족. 가족이 있는데요? 신청인과 같은 체류지에서 1년 이상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신청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까지가 한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가족이 들어가 있네요. 가족에 누가 들어갔죠? 신청인 F299 비자를 변경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F3 비자인데, 원래는 F3가 일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격 외로 활동을 허가를 받으면 자, E7-4R의 배우자든 단순 노무 직종까지 가능하고, 단순 노무. 그다음에 E7-4 비자의 배우자는 제조업은 안 되고, 그리고 어떤 거 안 되죠? 서비스가 안 되고 농축업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게 있는데 왜 그러느냐? 또, 즉 동반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국내에서 같이 거주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주체자의 소득 최저임금 이상 및 동반 가족의 소득과 합산하여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의 GNI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자, E7-4 비자인 경우에는 자, GNI 1.5배로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2022년도에 나오는 건데, 이게 동반가족의 생계 유지 능력 요건을 볼 때는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주체자의 생계 유지 능력 요건으로 심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족 소득을 합산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또 이제 GNI 한 배인데, E7-4는 GNI 1.5배잖아요. GNI 1.5배인 경우에도 봐보세요. 동반가족의 소득, 이제 최저임금이 아니고 전년도 월 최저임금의 18배가 되겠죠. E7-4 같은 경우는, 여기는 12배인 E7-1이나 D8인 경우가 해당이 되는 거고. 자, 18배가 되면 본인이 18배 되면은 아내 소득을 합산해 가지고 1.5배 되면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당연히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신청인의 가족이라고 별도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청인 또는이에요. 또는 플러스가 아니고요. 신청인의 가족이 소득을 같이 합했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연간소득 주체가 소득을 누가 벌어야 되느냐? 신청인뿐만 아니고 신청인의 가족도 있다. 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동반가족을 초청하는 경우, 국내에 있는 경우도 똑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동반가족의 소득을 합산해서 전년도 제나 1.5배, E7-4인 경우에는 1.5배 있으면 되지 않느냐. 요거 관련해서도 이전에 제가 한번 답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고, 오늘도 좀 확인했던 사항인데, 자, 이게 이 부분하고 이 두 가지 부분하고 이게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어떤 차이냐면, 연간소득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것과 이것은 소득을 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요 요건은 뭐냐? F299로 신청을 할 때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소득과 자산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주체는 누구라고요? 누구라고?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은 E7-4라든가 E7-4R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동반가족의 생계 유지 능력 요건은, 동반가족은 이제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주체류자의 생계 유지 능력으로 요건을 심사합니다. 주체류자의 생계 유지 능력으로 보기 때문에
GNI 1.5배에 대한 GNI 1.5배에 대한 원칙은 누가 벌어야 되느냐? 누가 벌어야 되느냐? 결국은 E74하고 E74R 가지고 있는 사람밖에 이제 일을 하더라도 아내가 F317로 일을 하더라도 소득 합산은 안 된다. 근데 왜 이렇게 나눠놨는지를 모르겠어요. 위에서는 아래쪽에 모든 거를 뭘로 본다? 주체료자의 생계유지 능력으로 본다고 해놓고 연간소득에서는 가족에 관련돼서 소득을 가족이 일하고 있더라도 합산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여기와 여기 소득 요건이 다른데 중요한 건 자, 이 요건을 먼저 충족을 해야 된다. 어떤 거? 가족이 한국에 있다. 생계유지 능력은 소득하고 자산인데 요거를 이제 확인할 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체료자의 E74R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계유지 능력 요건으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자, 아내가 일하고 그 다음에 나도 일하니까 소득을 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요건이 가장 크죠. 그래서 이거를 통일화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헷갈리고 이것 때문에 좀 앞뒤가 안 맞고 이런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중요한 건 주체료자의 생계유지 능력 요건으로 심사를 한다. 어떤 걸로? 생계유지 능력은 소득과 자산이 있다. 그러니까 소득을 볼 때 생계유지 능력은 소득인데 이 소득을 볼 때는 누굴 거를 보느냐. 결국은 주체료자의 생계유지 능력 요건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주체료자가 GNI 1.5배를 벌어야 된다. 그러면 이 지침이 바뀌지 않은 상황이라면 진짜 이제 F299는 이제 없어지는 비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대해서 추후에 지침이 바뀌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자, 여기와 여기 1번과 2번이 너무나 차이가 있어서 2번만 보면 아내가 일하니까 소득을 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위의 요건 그건 뭐냐? 주체료자의 생계유지 능력으로 본다. 주체료자의 생계유지 능력. 그래서 가족과 그다음에 주체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체료자의 생계유지 능력으로 보기 때문에 GNI 1.5배를 맞춰야 되는 대상은 어디다? F299으로 비자 변경을 신청할 E74R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자, 이제 12,300명 곧 될 것 같아요. 좀 많이 좀 해주시고 저도 영상을 좀 자주 올리겠습니다. 영상을 못 올리는 좀 이유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6월달 넘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자, F299 비자와 E74 그 다음에 이제 F299 비자 신청을 할 때 E74 비자와 그 다음에 F3 비자의 소득 합산 가능하냐 그 관련해서 좀 상담을 드렸기 때문에 요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인 어떤 자료들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여름이었습니다.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에 다녀오면서 잠깐 걸었는데 뭐 땀이 비 오듯이 오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또 내일은 또 비가 오고 쌀쌀해진다고 하니까 온도 차이가 좀 많을 거예요. 이럴 때 감기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비자인 코리아 정인닷컴 행사 사무실이었습니다.